12월 첫 거래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금일 장후반 가장 핫한 테마였던 금호그룹 테마, 그중 아시아나 IDT 종목 차트를 살펴보겠고 대응 라인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즉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말로써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중 아시아나 IDT가 이러한 호재를 발판 삼아 급등을 했고 테마주로서 추세를 이끌었습니다. 종가는 상한가 부근에서 강한 매물대에 밀리면서 윗골이 마감이 되었는데 차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 차트를 먼저 살펴보시면 상한가나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장 후반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급락으로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금일의 고점과 저점 그 사이에 있던 중단가 위에서 종가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추세는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일 시가와 그리고 장중의 파동, 종가의 위치에 따라서 추세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지가 결정이 되어질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내일의 파동을 지켜보면서 어떠한 대응 라인에서 공략을 해 나가야 될지 한번 일봉 차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금일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 캔들로 종가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일의 캔들로 고점은 더 높아졌고 전고점에 있던 물량은 소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고점에 있던 물량을 소화한 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리스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일 상한가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고점 물량이 소화가 되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윗꼬리 안에 새로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전고점에 있던 물량이 이쪽 상따들에게 모두 넘기고 지금 소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봉에서 보시다시피 장 후반에 급락으로 떨어진 이 라인에서 적절한 손절 대응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떠한 우리가 공략을 해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금일 종가는 직전 캔들, 직전 전고점 캔들의 시가 이 33,000원 위에서 종가가 돌파 안착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밑에서 일봉상 상승하는 이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종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내일 이 33,000원을 기점으로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추가 상승도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33,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좀 이렇게 쉬어가는 하락의 눌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IDT는 고점을 높이고 있는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고가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오늘의 이 신고가가 최고점으로서 추세가 마감될 수도 있는 신고가의 지금 위치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근에서 공략을 해 나갈 때는 반드시 보유선이나 손절선이나 아니면 손절을 기반으로 한 매수 타점을 반드시 정해서 들어가야만 추세가 하방으로 이탈될 때 적절한 대응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권 추세에서는 이 상방 추세를 이어가려면 33,000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이 라인이 이탈됐을 때에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지지를 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33,000원을 지지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흐름은 모두가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33,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첫 번째로 반드시 앞으로 밑에서 따라오게 될 5일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33,000원을 손절로 이 위에서 공략을 하다가 이탈의 실패로 이렇게 손절을 하게 되면 다음 타점으로는 밑에서 따라 올라온 5일선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략점이 발생이 됩니다. 자, 단기 추세에 어떠한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5일선 단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5일선이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지지점에서 공략을 하기보단 지지한 이후에 33,000원 위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략을 하는 게 좋겠고, 여전히 손절선은 33,000원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바로 개파락이 떨어져서 단기 입형의 이 이격, 지금 5일선과 15일선 정도만 보더라도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을 메꾸기 위한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5일선을 지지를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33,000원을 회복하는 라인에서만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5일선마저 따라 올라온 이 5일선마저 캔들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하락 추세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 앞전에서 나온 이러한 흐름이 현 구간에서도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라인에서 저점을 만든 다음에 단기 박스 횡보를 거쳐서 이 박스의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바로 단기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게 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이어갔는데,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33,000원 라인과 그 밑에 5일선이 캔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지지점을 이제 찾게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밑에서 지지를 하고 단기 박스에서 돌파가 나온 이 박스의 상단 라인인 한 27,000원 정도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27,000원 부근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공략을 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 당연히 이 27,000원은 지지선이자 이탈 시에 손절을 해야 되는 손절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추세로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지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지속적으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의 흐름으로 추세가 바뀌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에서 살펴봤을 때는 33,000원, 그리고 따라 올라온 5일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 하방에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눌러주고 지지한 다음에 돌파가 이루어진 이곳 27,000원이 중요한 라인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분석에서 제 기준으로 잡은 각각의 지지 라인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매매 포지션이 다르듯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매매 포지션이나 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분석 영상을 보시고 이러한 타점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지지선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 정도 하셔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온다면 제 분석에 이러한 자리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중요한 타점들은 이렇게 다 잡아드렸고, 지금 일봉상에서 고점을 높이는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눌렀다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건 내일 33,000원을 지지하면서 바로 고점을 계속 이어가는 흐름이 좋겠죠. 왜냐하면 오늘 고점에서 물린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이분들에게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을 주면 당연히 모든 매매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당연히 좋겠지만, 뭐 주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한번 손절을 잡고 공략을 해 나가거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본인들의 포지션을 생각해서 짧게 대응할 것인지 길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매매 포지션에서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에 인수가 된다면 세계 10대 항공사에 들어가는 공룡 항공사가 한국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굉장한 시너지가 발생되게 되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자체, 이 아시아나 금호 그룹주 자체의 호재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겠고, 중간중간 인수합병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계속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공략하는 타점 라인에서 대응점을 반드시 잡아가시면서 공략을 하시고, 혹시나 나올 수 있는 하락에 대비해서 대응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매매하신다면 아시아나 IDT 이 종목 또한 신고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까지 공략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아시아나 IDT 영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